김밥 바닥에 던진 데가 재벌 집안 전체가 감옥 같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이 할머니입니다. 서울 변두리 주택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5시, 낡은 간판 하나가 빗물에 젖어 있다. 정의 분식. 65세 박정희가 식당 셔터를 올린다. 허리가 좀 아프지만 괜찮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김을 펼치고 단무지를 썬다. 능숙한 손놀림. 하지만 어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진다. 정희는 김밥을 만들며 라디오를 켠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대한건설 천우진 회장, 정부 발주 사업 수주, 또다시 1,000억대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 정희의 손이 잠깐 멈춘다. 그 이름, 3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 첫 손님이 들어온다. 단골 할머니, 정희 씨, 오늘도 김밥 2인분 싸주세요. 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김밥을 만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 식당 아줌마 박정희의 일상.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비밀이 있다. 30년 전 박정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려운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여성 검사가 극히 드물던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치밀했다. 그리고 30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대한건설을 무너뜨리려 했다. 천우진의 비자금, 정치권 로비, 살인 청부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졌다. 천우진의 조직적 압력, 남편의 사업 파탄, 딸에 대한 협박, 언론의 마녀사냥. 결국 정희는 검사직을 사퇴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30년. 정희는 남편과 함께 이 작은 식당을 열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딸 박서영, 35세뿐이다. 정희는 조용히 살기로 했다.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평범하게 식당 아줌마로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식당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회사원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 정희는 묵묵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든다. 그때 식당 밖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춘다. 벤츠 S클래스. 뒷좌석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내린다. 이수연, 42살. 대한건설 천민재 부회장의 아내. 천우진 회장의 며느리. 이수연은 무리를 이끌고 식당에 들어온다. 3명의 친구들 모두 명품 핸드백에 비싼 옷차림이다. 정희는 순간 긴장한다. 이수연은 몇 달 전부터 이 식당 단골이 됐다. 동네 맛집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달라졌다. 이수연이 테이블에 앉으며 손가락을 튕긴다. 아줌마, 여기요. 정희는 차분히 다가간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김밥 4줄이요. 그리고 떡볶이 2인분. 빨리빨리요. 우리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돌아간다. 김밥을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야, 있잖아. 이 식당 아줌마 말이야. 응? 왜? 얘가 옛날에 검사였대. 그것도 우리 시아버님 조사하려던 사람이었대. 정희의 손이 멈춘다. 헐, 진짜?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 박정희 검사 사건. 30년 전에 엄청 유명했대. 근데 우리 시아버님한테 덤볐다가 완전 박살났지 뭐야. 웃음소리가 터진다. 대박. 그래서 지금 김밥이나 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한 방에 끝난 거지. 자업자득이야. 재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보여준 케이스지. 정희는 눈을 감는다. 참는다. 참아야 한다. 김밥을 다 만들어 테이블에 가져간다. 주문하신 김밥이랑 떡볶이입니다. 이수연이 김밥 한 줄을 집어든다. 한 입 베어 먹더니 얼굴을 찡그린다. 이게 뭐야? 단무지가 너무 많잖아.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다시 만들 것도 없어요. 우리 안 먹을 거니까. 이수연이 김밥을 바닥에 내던진다. 김밥이 바닥에 흩어진다. 식당이 조용해진다. 다른 손님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본다. 손님, 지금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당신이 잘못 만든 거잖아. 전직 검사 주제에 김밥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쥔다. 하지만 참는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다고?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당신 원래 그렇게 건방졌어요? 그래서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다. 이수연의 친구들이 낄낄거린다. 언니 그만해. 아줌마 불쌍하잖아. 불쌍하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있잖아, 아줌마. 당신 30년 전에 검사였던 거 맞죠? 지금은 뭐예요? 그냥 식당 아줌마잖아요. 김밥 많은 아줌마. 그게 당신 인생이에요. 이수연이 일어서며 지갑을 꺼낸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던진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팁이에요. 아줌마 앞으로도 열심히 사세요. 김밥이나 열심히 말면서. 이수연 일행이 웃으며 나간다. 식당 문이 닫힌다.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본다. 손이 떨린다. 30년 전 기억이 밀려온다. 단골 할머니가 다가와 정희의 등을 토닥인다. 정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전혀 괜찮지 않다. 정희는 바닥에 김밥을 줍는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는다.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다 나가고 정희는 혼자 청소를 한다. 걸레질을 하다가 그만 주저앉는다. 왜일까?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30년을 조용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괴롭힐까? 정희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는다. 3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흐른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린다. 딸 서영이다. 엄마. 정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는다. 서영아, 왜 이 시간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하다. 손에 든 박스 하나.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정희는 벌떡 일어난다. 뭐? 갑자기 왜? 서영은 대한건설 계열사 DK 건축에 다녔다. 입사 10년 차. 실력도 인정받았고 다음 달 과장 승진이었다. 서영이 울먹인다. 이유도 안 알려줘. 그냥 오늘 당장 나가래. 인사팀에서 짐 싸라고. 엄마, 나 뭘 잘못한 거야? 정희는 순간 알아챈다. 이수연. 그 여자가 시댁 힘을 빌려서. 서영이 정희를 본다. 엄마. 혹시 나 때문에 엄마 과거 때문에 내가. 아니야. 정희가 서영을 껴안는다. 아니야, 서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30년 전에도 졌는데. 지금은 더 무력한데.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식당을 연다. 하지만 손님이 별로 없다. 어제 일이 소문났나 보다. 점심시간쯤 건물주 김 사장이 찾아온다. 60대 남자. 그동안 정희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다. 정희 씨, 미안한데 말이야.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네, 사장님? 이번 달 말로 나가줘야겠어. 네.
건물 팔기로 했어. 대한건설에서 이 일대 재개발한대. 나한테 좋은 금액 제시했거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정희는 멍하니 김 사장을 본다. 사장님, 저 여기서 30년을 살았잖아요. 알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정희 씨, 솔직히 말하면 대한건설에서 정희 씨 내보내라고 압력 들어왔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희는 고개를 떨군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나간다. 정희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는다. 딸의 직장, 자신의 가게, 한꺼번에 빼앗긴다. 30년 만에 다시 천우진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 묘소를 찾는다. 서울 외곽 공동묘지. 비석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보, 미안해. 바람이 분다. 내가 약속했잖아. 조용히 살겠다고. 딸 잘 키우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당신도 반대했잖아. 검사 그만두라고. 나도 그만뒀어. 30년을 참았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서영이까지 건드렸어. 내가 뭘 잘못했어? 30년을 숨죽이고 살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딸까지. 눈물이 흐른다. 여보, 미안해. 나 다시 싸워야겠어. 이번엔 절대 안 져. 우리 서영이 지켜야 해. 바람이 더 세게 분다. 하늘에 구름이 몰려온다. 정희는 비석에 이마를 댄다. 여보, 힘 좀 빌려줘. 이번 한 번만.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정희는 집에 돌아온다. 작은 투룸 빌라. 딸 서영은 방에서 이력서를 쓰고 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산책.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 밑 낡은 박스를 꺼낸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박스를 열자 30년 전 기억들이 쏟아진다. 검사 시절 명함, 법복 사진, 표창장,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들, 대한건설 비리 수사 기록. 공식 수사는 중단됐지만 정희는 모든 증거를 개인적으로 복사해뒀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천우진의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리스트, 횡령 증거, 계열사 부당거래, 그리고 증인 의문사 사건. 30년 전 핵심 증인 최병호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살해당했다는 것을.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친다. 30년이 지났지만 내용은 선명하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대부분의 범죄는 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정희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한다.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다. 둘, 새로운 횡령, 배임 범죄를 찾는다. 천우진과 천민재는 분명 지금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셋, 증인 최병호 살해 사건을 재수사한다.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가능하다. 정희는 낡은 수첩을 꺼낸다. 검사 시절 동료들 연락처. 대부분 퇴직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첫 번째 전화. 윤미선 변호사.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울린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다. 나이 들었지만 익숙한 목소리. 미선아. 나야. 박정희.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진다. 선배님? 박정희 선배님? 응. 세상에. 몇 년 만이에요? 아니, 10몇 년 만인가. 정희는 미소 짓는다. 30년 됐다, 미선아. 30년. 선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선배님 생각 많이 했어요. 찾아뵙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미안해, 미선아.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했어.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윤미선은 지금 공익법률센터 정의 대표 변호사다. 약자들을 위한 무료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30년 전 정의가 멘토링했던 후배 검사였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미선아, 부탁이 있어. 나 좀 도와줄래? 물론이죠. 선배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면 뭐든지 해드려야죠. 정의는 깊게 숨을 쉰다. 대한건설 천우진. 기억하지?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진다. 선배님을 무너뜨린 그 사건? 응, 나 그거 다시 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선배님, 미선아, 이번엔 내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 딸도 당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딸은. 그건 안 돼. 윤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선배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워, 미선아. 선배님, 그런데 증거는 있으세요? 있어. 30년 전 자료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증거도 찾을 거야. 내가 알기론 천민재가 지금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거든.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선배님, 조심하세요. 30년 전처럼 또. 괜찮아. 이번엔 달라. 나 혼자가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정희는 두 번째 전화를 건다. 김동철 회계사.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안 받나 싶을 때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동철 씨? 나 박정희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하다. 검사님? 박정희 검사님? 이제 검사 아니야. 그냥 박정희. 세상에.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동철은 현재 65세. 30년 전 대한건설 수사 때 전문회계 감사관으로 협력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작은 회계법인을 운영한다. 잘 지냈어. 동철 씨는? 저야 뭐. 그럭저럭요. 그런데 검사님, 무슨 일이세요? 동철 씨, 대한건설 지금 상황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특히 천민재 부회장 관련해서. 천민재요? 응. 그 사람 지금 회사 자금 빼돌리고 있을 거야. 내가 아는 그 집안 스타일로는. 김동철이 잠시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며칠 시간 주세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고마워, 동철 씨. 검사님, 혹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30년 전 그 사건? 응. 조심하세요. 천우진 그 사람, 아직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세 번째 전화를 건다. 오정수 전 형사.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마자 받는다. 여보세요. 우렁찬 목소리다. 정수 씨? 나 박정희야. 검사님. 세상에,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정수는 현재 67세. 30년 전 정의와 함께 대한건설 수사를 했던 형사다. 10년 전 정년 퇴임했고 지금은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한다. 정수 씨, 잘 지냈어? 저야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죠. 검사님은요? 식당 잘 되세요? 응. 그런데 정수 씨, 부탁이 있어. 말씀만 하세요, 검사님. 뭐든지. 대한건설 천민재 부회장이랑 이수연. 그 사람들 뒷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오정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진다. 검사님, 혹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응. 이번엔 제대로. 좋습니다. 검사님, 30년 전에 우리 억울하게 졌잖아요. 저도 분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고마워, 정수 씨. 검사님, 제가 요즘 SNS 추적 같은 것도 할 줄 압니다. 이수연 그 여자 SNS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걔 흔적 다 추적해 볼게요.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노트북을 켠다. 서영이가 사준 중고 노트북이다. 정희는 인터넷을 서툴게 다루지만 그래도 검색 정도는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천민재를 검색한다. 기사들이 쏟아진다. 대한건설 부회장 천민재, 해외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부동산 개발. 정희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는다. 30년 전 검사의 직감이 살아난다. 뭔가 이상하다.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 회사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희는 메모한다. 천민재의 투자 내역, 시기, 규모. 다음은 이수연. SNS를 검색한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온다. 공개 계정이다. 정희는 이수연의 게시물들을 본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해외여행, 파리, 밀라노, 뉴욕. 그리고 특정 게시물들이 눈에 띈다. 친구들과의 모임, 명품 가방을 나눠주는 사진, 댓글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들. 정희는 확대해서 본다. 가방들의 브랜드, 모델, 수천만 원대 제품들이다. 정희는 메모한다. 이수연의 명품 구매 패턴, 해외 출입국 기록 추정. 30년 전 검사의 감각이 돌아온다. 증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는다. 자정이 넘어간다. 정희는 노트를 정리한다. 목표 하나. 천민재의 횡령 증거 확보들. 이수연의 명품 밀수 증거 확보 셋. 천우진의 과거 범죄 재수사넷.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일제히 공격. 정희는 노트를 덮는다. 가슴이 뛴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다. 두렵지 않냐고? 물론 두렵다. 30년 전에 졌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딸을 지켜야 하니까. 정희는 서영의 방문을 살짝 연다. 딸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 이력서가 펼쳐져 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딸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서영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엄마가 이긴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식당을 연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르다. 앞치마를 두르지만 그 아래 눈빛은 30년 전 검사 박정희의 눈빛이다. 점심시간, 이수연이 또 나타난다. 친구 둘을 데리고. 아줌마, 여기요. 정희는 차분히 다가간다. 어서 오세요. 김밥 3줄이요. 그리고 컵라면 하나. 빨리요. 네. 정희는 주문을 받고 돌아선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 아줌마 아직도 여기 있네. 조만간 쫓겨날 텐데. 우리 시아버님이 이 건물 사셨거든. 진짜? 대박. 그러니까. 저 아줌마 곧 길거리 나앉을걸. 웃음소리. 정희는 주방에서 김밥을 만든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조금만 기다려. 내 놈들이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 김밥을 가져다 준다. 주문하신 김밥이랑 컵라면입니다. 이수연이 김밥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린다. 아, 이거 뭐야? 밥이 너무 차갑잖아.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됐어요. 우리 안 먹을 거니까. 돈은 여기 있고. 이수연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던진다. 거스름돈은 팁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사세요, 아줌마. 얼마 못 버실 거지만. 이수연 일행이 웃으며 나간다. 정희는 테이블에 돈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치운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내 놈들이 바닥에 무릎 꿇을 거야. 일주일 후 윤미선 변호사 사무실.
서울 서초동 작은 건물 2층이다. 정희가 문을 연다. 30년 만에 다시 밟는 법률 사무실. 선배님, 윤미선이 반갑게 맞이한다. 40대 후반,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다. 미선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포옹한다. 선배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윤미선이 차를 내온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본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벽에는 승소 판결문들이 액자로 걸려 있다. 미선아, 잘하고 있구나. 덕분이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검사 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30년 전 윤미선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검사 임용에서 차별받았다. 정의가 나서서 싸웠고 결국 윤미선은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그때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윤미선은 서류 파일을 꺼낸다. 선배님,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천민재 부회장 관련해서요. 정희는 파일을 받아 펼친다. 천민재, 45세. 대한건설 부회장.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으로 각종 투자를 진행했다. 명목은 신사업 투자, 해외 자산 확보. 하지만 실제 내역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정희가 서류를 넘긴다. 이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거래네. 맞습니다. 천민재가 본인 명의로 만든 유령 회사가 최소 5개입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어요. 규모는 확인된 것만 50억 원 정도입니다. 정의의 눈이 빛난다. 50억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네. 맞습니다. 50억 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좋아. 이 자료 검찰에 제출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배님, 윤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대한건설의 힘이. 나도 알아. 그래서 언론도 같이 움직여야 해. 여론을 먼저 만들면 검찰도 못 피해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동철이 들어온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동철 씨. 김동철은 60대 중반이지만 정정하다. 손에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다. 검사님,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김동철이 서류를 펼친다. 천민재의 자금 흐름입니다. 지난 3년간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김동철이 표를 가리킨다. 여기 보세요. 대한건설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 A 회사로 갑니다. 명목은 해외 투자. 응. 그리고 A 회사에서 다시 B 회사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B 회사는 천민재 천암 명의로 되어 있어요. 천암? 네. 이수연의 오빠 이철수입니다. 그리고 B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C 회사로 갑니다. C 회사는 천민재 본인 명의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C 회사 명의로 강남 빌딩 2채, 분당 아파트 3채를 구입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100억 원어치입니다. 윤미선이 놀란다. 100억이요? 네. 천민재가 회사 돈 50억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로 불린 겁니다. 정희는 서류를 꼼꼼히 본다. 30년 전 검사의 감각이 되살아난다. 이 자료면 충분해. 횡령, 배임, 자금 세탁. 전부 다 있어. 그런데 검사님, 김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 자료 어떻게 확보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정희는 미소 짓는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거라고 하면 돼. 공개된 등기부등본, 법인 자료, 금융거래 추적. 전부 합법이야.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은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면 돼.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윤미선이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선배님, 괜찮으실까요? 30년 전처럼 또. 괜찮아. 이번엔 달라. 증거가 확실하고 우리가 함께니까. 그때 사무실 문이 또 열린다. 오정수다. 검사님, 제가 조사한 거 가져왔습니다. 오정수는 태블릿을 꺼낸다. 이수연 SNS 분석 결과입니다. 오정수가 화면을 보여준다. 이수연의 인스타그램이다. 이 여자 SNS에 엄청난 걸 다 올립니다. 명품 가방, 시계, 보석. 전부 다. 정희는 게시물들을 본다. 이게 얼마짜리야? 이 에르메스 버킨백이 5천만 원, 이 롤렉스가 2천만 원, 이 반지가 3천만 원. 정희는 계산한다. 한 달에 억 단위를 쓰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정수가 특정 게시물을 확대한다. 여기 보세요. 친구들한테 가방 나눠주는 거 있죠? 응. 이게 문제입니다. 이수연이 해외에서 명품을 대량으로 사와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세관 신고 없이요. 명품 밀수? 네. 제가 이수연 친구들 SNS도 다 추적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수연한테 가방 샀다는 내용이 나와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정희는 자료를 본다. 관세청에 제보하면 되겠네. 네. 관세법 위반입니다. 처벌받을 겁니다. 좋아. 정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한다. 자, 이제 우리한테 있는 증거를 정리해보자. 천민재 횡령, 이수연 밀수. 이 두 개로 먼저 타격을 준다. 그 다음엔요? 정희는 오래된 파일을 꺼낸다. 30년 전 자료. 그 다음엔 천우진. 본진을 공격한다. 2주일 후 정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내부 비리 제보 페이지.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한다. 천민재의 횡령 증거. 자금 흐름 자료. 부동산 취득 내역. 제보 내용을 작성한다. 대한건설 천민재 부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및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란에는 익명을 선택한다. 전송 버튼을 누른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같은 날 오정수가 관세청에 제보한다. 이수연의 명품 밀수 증거, SNS 게시물, 거래 내역, 증인 진술. 이틀 후 대한건설 본사가 발칵 뒤집힌다.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친 것이다. 천민재는 회의 중이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온다. 부회장님,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뭐? 특별감사래요. 횡령 의혹이 제보됐대요. 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금감원 직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온다. 천민재 부회장님, 금융감독원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기 무슨 회사 자금 횡령 의혹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천민재는 당황한다. 누가 제보한 거지?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일단 협조해 주십시오. 소식은 빠르게 퍼진다. 대한건설 내부가 술렁인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천민재가 황급히 천우진 회장실로 달려간다. 아버지, 천우진은 70세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친다. 차갑게 천민재를 본다. 무슨 일이냐? 금감원이 횡령 의혹으로 특별감사를. 천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횡령? 저는 아무것도. 천우진이 책상을 탁 친다. 내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버지, 얼마나 빼돌렸어? 그게, 말해. 천민재는 고개를 숙인다.
50억 정도. 천우진이 서류를 집어 던진다. 50억이나? 이 멍청한 놈아. 그 돈으로 뭐 했어? 내 명의로 부동산 샀다며. 그건 투자였습니다. 투자? 회사 돈 빼돌려서 내 개인 투자한 게 투자야? 밖에서 비서가 노크한다.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 왔습니다. 천민재 부회장 횡령 의혹 관련해서 천우진은 일을 간다. 언론까지. 누가 흘린 거야? 천민재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진다. 대한건설 천민재 부회장 횡령 의혹으로 금감원 특별감사, 회사 자금 수십억 원 개인 용도 사용 의혹,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천민재가 오른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의 집, 강남 타워 팰리스. 이수연은 아침 요가를 하고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관세청입니다. 이수연은 의아해하며 문을 연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다. 이수연 씨 맞으시죠? 네. 근데 무슨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영장 있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굳는다. 네. 저는 아무것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드레스룸을 연다. 명품 가방들이 수십 개 진열되어 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조사관이 가방들을 확인한다. 이 제품들 전부 해외에서 구입하신 거죠? 네. 제가 여행 가서. 세관 신고는 하셨나요? 이수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타인에게 판매하셨죠?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SNS에 판매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수연은 주저앉는다. 저는 일단 조사실로 가시죠. 소식은 또 퍼진다. 대한건설 며느리 이수연, 명품 밀수 혐의로 관세청 조사. 천민재 횡령에 이어 이수연 밀수까지. 대한건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정희는 TV 뉴스를 본다. 딸 서영이 옆에 앉는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정희는 차분히 답한다. 엄마는 그냥 사실을 제보했을 뿐이야.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잖니. 근데 엄마, 위험하지 않아? 정희는 서영의 손을 잡는다. 서영아, 엄마가 30년 전에 졌던 이유가 뭔지 알아? 혼자였기 때문이야. 이번엔 달라. 엄마한테는 너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증거가 확실해. 괜찮아. 엄마, 조심해. 응, 걱정 마. 하지만 정희도 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천우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대한건설 회장실. 천우진은 혼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펼쳐져 있다. 전부 대한건설 비리 관련 기사들이다. 천우진은 전화를 건다. 나야. 조사해봐. 누가 제보했는지. 잠시 후 전화가 온다. 회장님, 제보자가 익명입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돈 들여서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우진은 창밖을 본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천우진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재미있군. 누가 감히 나한테. 그는 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3주일 후, 천민재는 검찰 조사를 받는다. 횡령 혐의가 거의 확정됐다. 언론은 연일 대한건설을 두들긴다. 이수연은 관세청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명품 밀수 혐의.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대한건설 주가는 폭락한다. 천우진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진다. 정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강태수? 30년 전 정희의 후배 검사였던 남자. 천우진에게 매수되어 정희를 배신한 남자. 정희는 강태수의 현재를 조사했다. 강남에서 대형 법무법인을 운영한다. 법무법인 정도. 대한건설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30년 전 배신의 대가로 강태수는 승승장구했다. 정희는 법무법인 정도에 전화한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사건이신가요? 부동산 관련입니다. 건물 강제 철거 문제로요. 알겠습니다. 상담료는 1회 30만 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법무법인을 찾는다. 고급 빌딩 10층, 화려한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고 상담실로 안내된다. 잠시 후 강태수가 들어온다. 40대 후반.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안녕하세요. 강태수 변호사입니다. 정희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인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희는 준비한 이야기를 한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한건설이 재개발을 하면서 건물주가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내용. 강태수는 메모하며 듣는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건설 상대로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건설은 변호사도 많고 자금도 많고 차라리 보상금 잘 받고 나가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든다. 선글라스를 벗는다. 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박 검사님? 목소리가 떨린다. 오랜만이네, 태수야. 강태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난다. 검사님, 어떻게... 앉아, 태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저는... 앉으라고.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검사 시절의 권위가 느껴진다. 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는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태수야, 30년 전 기억나? 검사님, 내가 대한건설 수사하고 있을 때 누가 내 수사 내용을 천우진한테 넘겼지? 누가 증인 명단을 유출했지? 강태수는 고개를 숙인다. 너였어, 태수야. 검사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아. 너도 협박받았겠지. 천우진 그 인간이 내 가족까지 위협했을 거야. 강태수는 눈물을 글썽인다. 제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대한건설이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태수야, 그 대가로 얼마나 받았어? 강태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10억? 20억? 이 건물도 그 돈으로 산 거지? 네. 천우진이 너한테 준 돈의 흐름, 여기 다 있어. 비자금, 계좌, 부동산 취득 내역, 전부 다. 이거 검찰에 넘기면 넌 끝이야. 뇌물수수, 증거인멸 방조, 변호사법 위반. 강태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검사님, 제발. 정희는 차갑게 말한다. 태수야, 너한테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지금이라도 양심을 되찾고 나를 도와주는 것. 둘째,
내가 검찰에 너를 신고하는 것. 선택해. 강태수는 한참을 고민한다. 손이 떨린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우진의 약점을 알려줘. 내가 대한건설 법률 대리인이잖아. 내부 정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 저는 너 지금도 천우진 편에 설 거야? 그 인간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강태수는 눈물을 흘린다. 저도 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그럼 이제라도 바로잡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표정을 풀지 않는다. 현명한 선택이야. 태수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봐. 일주일 후, 강태수는 정의를 다시 만난다. 한강변 조용한 카페. 강태수는 두툼한 파일을 건넨다. 검사님, 이게 전부입니다. 정의는 파일을 받아 펼친다. 대한건설 내부 자료들이다. 천우진의 비자금, 정치권 로비 리스트, 계열사 부당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일, 최병호 사건. 정의의 손이 떨린다. 이건 30년 전 대한건설 수사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최병호. 회계 담당 이사였던 그는 천우진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었다. 정의에게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증언 3일 전 최병호는 실종됐다. 한 달 후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정의는 당시 타살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검사님, 최병호 씨는 살해당한 겁니다. 정의는 고개를 든다. 증거가 있어? 네. 여기. 강태수가 USB를 꺼낸다. 천우진 회장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녹음 파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법률 대리인이니까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회장님은 보험용으로 보관하신 거죠. 만약 자신이 위험해지면 관련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정의는 USB를 받는다. 노트북에 연결한다. 오디오 파일 하나. 재생한다. 천우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최병호 씨, 당신만 입 다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당신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드리죠. 또 다른 남자 목소리. 최병호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저는 양심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 이사님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회장님,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죠. 당신이 증언하면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저는 검찰에 가겠습니다. 통화가 끊긴다. 정의는 날짜를 확인한다. 최병호 실종 2일 전이다. 다음 파일을 연다. 또 다른 녹음. 천우진과 다른 남자의 대화. 처리했나? 네, 회장님.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자살로 보이게 했습니다. 좋아. 돈은 약속대로 주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의는 눈을 감는다. 분노가 치민다. 이 파일. 살인 교사 증거야.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검사님. 30년이 지났습니다. 살인 교사도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정의는 주먹을 쥔다. 공소시효. 그렇구나. 하지만 검사님, 이 증거로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최병호 유족에게 이 증거를 주면 천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언론에 공개되면 천우진은 끝입니다. 형사처벌은 못 받아도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그리고 이 녹음을 근거로 최병호 사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 만약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강태수가 덧붙인다. 그리고 검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강태수가 다른 파일을 꺼낸다. 천우진 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비리입니다. 최근 정부 발주 사업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줬습니다. 이건 공소시효 안 지났어요. 정의의 눈이 빛난다. 누구한테? 국토부 차관한테요. 증거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골프 모임 사진, 통화 녹음. 정의는 자료를 본다. 확실한 증거다. 이거면 천우진을 잡을 수 있어. 네. 검사님이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천우진 회장은 구속될 겁니다. 정의는 강태수를 본다. 태수야, 고마워. 아닙니다, 검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30년 늦었지만 정의는 강태수의 어깨를 두드린다. 늦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니까. 그날 밤 정의는 윤미선, 김동철, 오정수와 만난다. 윤미선 사무실. 자료를 펼쳐놓고 작전회의를 한다. 검사님,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윤미선이 흥분한다.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의는 천천히 말한다. 2단계로 간다. 첫째, 언론에 공개한다. 천우진의 최병호 살해 교사 녹음. 이게 터지면 여론이 들끓을 거야. 그 다음엔 둘째, 검찰에 고발한다. 뇌물수수, 살인 교사 방조. 여론이 들끓은 상태에서 검찰도 수사 안 할 수가 없어. 김동철이 걱정한다. 검사님, 하지만 천우진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알아. 반격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쳐야 해. 한 방에 무너뜨려야 해. 오정수가 묻는다. 검사님,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의는 강태수가 준 명함을 꺼낸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박준호. 이 사람이요? 응. 태수가 추천해줬어. 믿을 만한 기자래. 2주일 후 정의는 박준호 기자를 만난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박준호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다. 박정희 선생님 맞으시죠? 네. 강태수 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대한건설 관련 제보가 있으시다고요? 정의는 USB를 건넨다. 여기 들어보세요. 박준호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한다. 천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최병호를 협박하는 대화. 박준호의 표정이 굳는다. 재생이 끝나자 박준호는 이어폰을 뺀다. 이건 엄청난 건데요. 맞아요. 30년 전 증인 살해 사건입니다. 증거의 출처는 천우진 본인의 금고에 있던 겁니다. 보험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죠.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기사 쓰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이 30년 전 박정희 검사님 맞으시죠? 정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네. 박준호는 정의를 똑바로 본다. 30년을 기다리셨군요. 기다린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도망칠 수 없더군요. 싸워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일 후 인터넷 언론 진실의 소리에 특종 기사가 터진다. 천우진 대한건설 회장 30년 전 증인 살해 교사 의혹. 녹음 파일 공개. 기사에는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천우진. 댓글이 폭주한다. 이게 실화냐? 사람을 죽였다고?
재벌들은 진짜 뭘 해도 되는 줄 아나 보네. 30년 전 일이면 이제 처벌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 알려져야지. 이런 인간이 재벌 회장이라니. 기사는 삽시간에 퍼진다. 다른 언론들도 후속 보도를 한다. TV 뉴스에서도 다룬다. 대한건설 천우진 회장 30년 전 살인 교사 의혹에 휩싸여 녹음 파일 진위 논란. 대한건설 주가는 더 폭락한다. 회사는 비상이 걸린다. 천우진은 회장실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본다. 얼굴이 일그러진다. 비서를 부른다. 이 기사 쓴 기자 찾아내. 네, 회장님. 그리고 법무팀 불러. 천우진은 즉각 대응에 나선다. 법무팀이 회의실에 모인다. 천우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이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기자도 언론사도 전부 다. 회장님, 하지만 녹음 파일이. 그게 조작이야. 누가 만든 거라고. 하지만 음성 분석을 하면. 천우진이 책상을 친다. 내 말대로 해. 고소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흘렸는지 찾아내.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천우진의 눈이 번뜩인다. 박정희. 그년이야. 분명히 그년이 다시 나타난 거야. 천우진은 전화를 건다. 나야. 박정희 찾아봐.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전부 다. 다음 날. 정희는 식당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달 말로 나가야 하니까.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온다. 박정혜 씨 맞으시죠? 네. 대한건설 법무팀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민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는다. 예상했던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드립니다. 허위 사실 유포 시 추가 고소 들어갈 겁니다. 남자들이 나간다. 정희는 서류를 본다. 미소 짓는다. 시작됐구나. 그날 저녁 윤미선에게 전화가 온다. 선배님, 천우진이 선배님을 고소했어요. 알아, 통지서 받았어. 선배님, 제가 변호해 드릴게요. 고마워, 미선아. 그리고 선배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천우진이 움직이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 시작했어요. 선배님을 개인 원한으로 공격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요.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답한다. 당연하지. 3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선배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천우진이 반응한다는 건 우리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니까. 그날 밤, 천우진의 반격이 시작된다. 보수 언론에 기사가 나간다. 전직 검사 박정희 개인 원한으로 대한건설 공격, 30년 전 패배 안갚음 의혹. 기사 내용은 정의를 폄하한다. 박정희 전 검사는 30년 전 대한건설 수사에 실패한 후 검찰을 떠났다. 이번 녹음 파일 유포는 개인적 복수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거의 출처가 불법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천우진 회장 금고에서 나왔다는 녹음이 적법 절차 없이 취득됐다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 댓글도 조작된다. 전직 검사가 복수하려고 증거 조작한 거 아니야? 3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는 거지? 수상하네. 재벌 때리기용 프레임 아니야? 정희는 기사를 본다. 화가 나지만 예상했던 일이다. 서영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엄마, 괜찮아?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괜찮아, 서영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그리고 우린 증거가 있잖아.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한다. 천우진의 반격, 언론 플레이, 여론 조작. 30년 전과 똑같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증거가 더 확실하다. 정의는 다음 수를 준비한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다. 정의는 최병호의 유족을 찾는다. 최병호의 아내 이영숙, 지금은 70세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 혼자 살고 있다. 정희는 이영숙의 집을 찾아간다.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누른다. 누구세요? 박정희라고 합니다.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린다. 백발의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시라고요? 박정희입니다. 30년 전에 최병호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이영숙의 표정이 변한다. 검사님, 들어오세요. 둘은 좁은 거실에 앉는다. 이영숙이 차를 내온다. 검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어르신은요? 저야 뭐, 혼자 살죠. 남편 죽고 30년을 혼자. 목소리가 떨린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최병호 씨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일은 왜요? 정희는 USB를 꺼낸다. 어르신,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이영숙은 USB를 받는다. 노트북에 연결한다. 녹음이 재생된다. 천우진의 목소리, 최병호를 협박하는 대화. 이영숙의 손이 떨린다.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건 우리 남편 목소리. 녹음이 끝나자 이영숙은 눈물을 닦는다. 검사님, 남편이 정말 살해당한 거예요? 네. 천우진이 죽인 겁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린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살할 리 없다는 걸. 근데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고, 저는 혼자 아이들 키워야 했고,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어르신, 검사님도 알고 계셨죠? 그때, 네.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흔든다. 아니에요. 검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천우진 그 나쁜 인간이 우리 남편을 죽이고도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정희는 이영숙의 손을 잡는다. 어르신, 이제라도 남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우진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영숙은 정희를 본다. 어떻게요?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천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 녹음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겠어요? 상대가 재벌인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정희는 눈을 똑바로 본다. 이번엔 제가 지지 않습니다. 이영숙은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합시다. 우리 남편 원한 풀어줘야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 달 후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원고 이영숙 vs 피고 천우진. 남편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10억 원. 소식이 언론에 퍼진다. 최병호 유족, 천우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살인 교사 주장. 여론은 더욱 들끓는다. 동시에 정의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천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강태수가 제공한 증거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접수한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천우진은 다급해진다. 회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연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법무팀장이 답한다. 회장님, 솔직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돈을 써서라도 막아. 하지만 여론이 이미. 천우진은 일을 간다. 박정희, 그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회장님, 차라리 합의를 하시는 게. 합의? 내가? 절대 안 돼. 하지만 재판 가면 질 수도 있습니다.
천우진은 창밖을 본다. 30년 전에는 내가 이겼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천우진도 안다. 이번은 다르다는 것을. 그날 밤 천우진은 정희에게 전화를 건다. 정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천우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정희 검사.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천우진. 오랜만이요, 검사. 무슨 일이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연한 걸 하는 거죠. 법 집행. 천우진이 비웃는다. 법. 30년 전에도 당신 법 운운했지만 졌잖소. 이번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 당신은 여전히 힘없는 전직 검사고 나는 여전히 대한건설 회장이요. 그 자리 얼마 못 지킬 겁니다. 천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박 검사 경고하겠소.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오. 당신 딸까지 다칠 수 있소. 정희의 목소리도 차가워진다. 우리 딸 건드리면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민재 지금 횡령으로 기소됐죠. 징역 확정입니다. 천우진이 말을 잇지 못한다. 천우진 씨, 이제 끝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는다. 손이 떨린다. 무섭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민사사건 이영숙 vs 천우진. 방청석은 가득 찼다. 기자들, 시민들, 법조인들. 원고 측 변호인으로 윤미선이 선다. 피고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 5명. 판사가 입장한다. 개정합니다. 원고 측 입증 시작하십시오. 윤미선이 일어난다. 재판장님, 원고는 남편 최병호가 피고 천우진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선은 USB를 제출한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천우진이 최병호를 협박한 녹음입니다. 녹음이 법정에 재생된다. 천우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최병호 씨, 당신만 입 다물면. 방청석이 술렁인다.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난다. 이에 있습니다. 이 녹음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재판장이 묻는다. 원고 측 출처를 밝히십시오. 윤미선이 답한다. 이 녹음은 피고 천우진 본인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강태수 변호사. 방청석 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들어온다. 증인석에 선 강태수는 선서를 한다. 증인은 이 녹음의 출처를 아십니까? 네. 제가 천우진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회장님 금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금고 접근 권한이 있었고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것이므로 합법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한다. 증인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강태수가 차분히 답한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인의 증언을 인정합니다. 피고 측이 당황한다. 재판장님, 하지만 이 녹음만으로는. 윤미선이 끼어든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선은 서류 뭉치를 제출한다. 최병호가 실종되기 전 천우진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최병호 실종 다음 날 천우진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수취인은 미상이지만 시기상 의심스러운 거래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다. 그리고 재판장님, 윤미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최병호의 사체 부검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서입니다. 방청석이 더욱 술렁인다. 피고 측이 반박을 시도하지만
증거는 명확하다. 재판은 몇 주간 이어진다. 천우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70세 노인이지만 여전히 당당하다. 증인석에 선다. 윤미선이 질문한다. 증인, 최병우를 아십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이었으니까요. 증인은 최병우가 죽기 전 그를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녹음에서는 증인이 최병우를 협박했는데요. 천우진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증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윤미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린다. 증인은 최병우를 협박했고 그가 증언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병우는 죽었습니다. 천우진은 대답하지 못한다. 또 다른 증인이 출석한다. 정의다. 박정희 전 검사님, 증인석에 나와 주십시오. 정의는 증인석에 선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법정. 선서를 하고 윤미선의 질문에 답한다. 증인은 30년 전 대한건설 비리를 수사했습니까? 네, 수사했습니다. 최병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천우진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증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증언하지 못했죠? 네. 증언 3일 전에 실종됐습니다. 당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타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정의는 천우진을 똑바로 본다. 지금은 증거가 있습니다. 천우진이 최병우를 죽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진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린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난다. 증인은 천우진 회장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차분히 답한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증언은 편향된 것 아닙니까? 정의는 미소 짓는다. 원한이 있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수사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변호사님, 정의가 피고 측 변호인을 본다. 제가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우진이 저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러니 제 원한은 정당합니다. 방청석에서 또 박수가 터진다. 재판은 계속된다. 마침내 최종 변론 날. 윤미선이 일어난다. 재판장님, 원고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피고 천우진은 살인을 교사하고도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한다. 재판장님,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녹음만으로는 살인 교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주일 후 판결이 선고된다. 법정이 가득 찼다. 정의, 이영숙, 윤미선, 강태수, 김동철, 오정수 모두 방청석에 앉았다. 천우진은 피고석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이 술렁인다. 이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천우진이 최병우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천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윤미선이 정의의 손을 잡는다. 정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여보, 당신 억울함 풀었어요. 동시에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된다. 천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증거가 명확하다. 검찰은 천우진을 구속 기소한다. 혐의 뇌물 공여, 공무원 직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검사가 천우진의 범죄를 낱낱이 밝힌다. 최근 정부 발주 사업 수주 과정에서 국토부 차관에게 50억 원 뇌물 제공,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음, 증인 진술 모두 확보. 천우진은 부인하지만 소용없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진다. 피고 천우진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진다. 천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린다. 70세 노인에게 12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천우진 회장, 최종 징역 12년. 재벌 비리 응징의 상징적 판결. 대한건설 주가는 폭락한다. 회사는 혼란에 빠진다. 천민재도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부자가 나란히 감옥에 간다. 이수연은 명품 밀수로 벌금 5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는다. 재벌 며느리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다. 6개월 후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새로 단장한 간판이 걸린다. 정의 분식. 예전 자리는 아니지만 더 넓고 밝은 곳이다. 정의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만든다. 딸 서영이 옆에서 돕는다. 엄마,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응,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 간판 아래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 식당 한쪽에는 작은 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정의는 이제 식당 주인이면서 동시에 무료 법률 상담가다. 30년간 쌓은 법률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개업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단골이 된 사람들도 있고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 정희 씨, 개업 축하해요. 단골 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온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희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정희는 미소 짓는다. 점심시간. 윤미선, 김동철, 오정수가 함께 찾아온다. 선배님, 개업 축하드립니다. 미선아, 다들 어서 와.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정희가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를 내온다. 선배님,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시는 거죠? 응. 이제는 아무도 우릴 괴롭힐 수 없어. 천우진은요? 교도소에 있지. 12년형이니까 평생 거기서 살 거야. 천민재는? 그것도 감옥. 5년형. 대한건설은 지금 난리래. 새 경영진 구성하느라. 이수연은요? 오정수가 웃으며 답한다. 그 여자 요즘 봉사활동 다니느라 바빠요. SNS는 전부 삭제했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벌은 받았으니 됐어.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들어온다. 검사님. 아니, 사장님. 어서 와요, 변호사님. 강태수는 많이 변했다. 대형 로펌을 정리하고 공익 변호사로 재출발했다. 얼굴에 편안함이 보인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새 인생 살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정희가 놀란다. 결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잘 됐네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리고 사장님. 강태수가 봉투를 하나 꺼낸다. 청첩장입니다. 꼭 오세요. 정희는 청첩장을 받는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오후 3시. 손님들이 다 나가고 정희는 혼자 식당을 청소한다. 서영이 다가온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아빠 산소 갈까?
그래, 가자. 저녁, 남편 묘소. 정희와 서영이 함께 찾아간다. 비석 앞에 꽃을 놓는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해냈어. 우리 이겼어. 30년 걸렸지만 결국 이겼어.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그리고 알았어. 이게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는 거. 나 억울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 거야.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 거야. 서영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대단해. 정희는 딸을 안는다. 서영아, 엄마가 가르쳐 준 게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65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 엄마.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온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하늘을 본다. 별이 떠오르고 있다. 한 달 후 정의의 식당은 소문이 났다. 맛있는 김밥도 유명하지만 화요일 무료 법률 상담이 더 유명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정의는 친절히 상담해준다. 어느 화요일 오후 60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온다. 저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연을 이야기한다. 제 아들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나이 많다고. 50대는 필요 없대요. 정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어머니, 그건 명백한 부당해고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상담지를 작성한다. 필요한 증거, 대응 방법, 연락할 곳. 할머니는 눈물을 닦는다. 감사합니다. 누가 도와줄 줄 몰랐어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정희는 우리 편이에요. 할머니가 나가고 정희는 창밖을 본다. 햇살이 들어온다. 정희는 생각한다. 65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도 나쁘지 않네.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쓴다. 오래간만에 쓰는 일기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도왔다. 부당해고당한 할머니.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도 65살에 다시 일어섰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30년 전 나는 졌다. 무너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넘어뜨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천우진은 감옥에 갔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내가 다시 나로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박정희, 검사였던 나, 식당 아줌마였던 나, 이제는 둘 다인 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65살, 70살, 80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온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일기를 덮는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정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든다. 내일도 김밥을 만들고 손님을 맡고 상담을 할 것이다. 65세 식당 아줌마이자 전직 검사 박정희의 새로운 인생. 당당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이 작품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65세 여성이 30년 만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승리합니다. 박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미선, 김동철, 오정수, 강태수, 그리고 딸 서영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65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정의도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